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연맹의 김선태 기자입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줄 수 없는 연말정산 조세피 맞벌이 부부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환급 금액이 가족 전체에 이제 환급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부양가족의 우리가 공제 요건을 잠깐 보면은 이제 부양가족이 소득 금액이 이제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에 해당된다고 봤을 때 기부공제도 되고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부양가족이 소득 금액은 이제 충족하는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지만은 나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 부모님이 뭐 60세가 안 되거나 자녀가 20세 이하가 안 되는 경우, 즉 대학생인 자녀인 경우에 이제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나와 있는 거죠. 뭐 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는 대학생 자녀도 공제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의료비 세액 공제도 나이나 우리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국세청에서 우리 부양가족 공제의 어떤 누가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즉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만일에 자녀에 대해서 첫째 자녀인 아들에 대해서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아들에 관한 의료비는 예를 들면 남편이 받아라 이렇게 요건 해석하고 있고, 또 하나 요건이 돈을 지출하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 그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예를 들면 아내가 예를 들면 돈을 의료비를 지출했다면은 기본공제 받는 남편이 공제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실 조금 불합리한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부라는 것 자체가 공동 경제 공동체죠. 그래서 뭐 남편 돈이 뭐 아내 돈이고 아내 돈이 뭐 남편 돈이고 이럴 수 있는데 돈을 지출한 사람이 받아라 라고 하여튼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 수 있다.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을 하면서 단 지출자가 공제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이 아내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지만은 그 아내 의료비를 남편이 예를 들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만 가능하다. 그래서 아내 의료비를 아내가 지출했다 그러면 예컨대 카드로 결제했다, 아내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은 남편이 공제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료비 공제는 최저 한도가 있습니다. 즉 연봉의 3%라는 최저 한도가 있어가지고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모는 것이 간혹 우리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실제 부부 의료비가 합쳐서 80만 원이 지출됐는데 남편이 연봉이 만약에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3%를 곱하면 최저 한도가 90만 원이잖아요. 남편이 몰아서 공제받으면 의료비가 사실 공제액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아내가 연봉이 2천만 원이다 하면은 아내 쪽으로 몰면은 실제적으로 연봉이 3% 초과 금액에는 20만 원이 아내가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조세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에서는 우리가 절세, 탈세 두 가지 개념만 쓰지만은 우리가 네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절세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방법에 의해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사기적인 탈세, 의도적인 탈세 같은 경우에는 허위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연말 정산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행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면 기본공제가 안 되는데 기본공제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복잡한 세법을 납세자가 몰라가지고 비의도적으로 그냥 실수로 해서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법 해석의 차이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 해석의 차이로 뭐 우리가 세금이 우리가 부당공제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비의도적인 탈세인데 가장 어려운 개념이 이 조세회피라는 개념입니다. 즉 조세회피라는 것은
세법과 세무행정의 약점과 구멍을 이용해서 세법이 예정하지 않는 비통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조세피가 성공하면은 절차가 되고 실패하면은 탈세가 되는 겁니다. 즉 탈세가 되면은 가산세를 포함해서 이제 추징을 당하게 되는데 행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세피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대부분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피 심리가 낮은 나라들이 사실 선진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올해 연말정산 같이 한국에서 정부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조세피 심리가 확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의료비를 아까 얘기했죠. 지출자가 이제 공제받아라고 국세청에는 유권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국세청 컴퓨터는 이 지출자가 누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출자가 받아라는 이 공제 요건을 무시해라 라는 조세회피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 세무조사 연말정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국세청 컴퓨터에서 자동 적발되는 항목만 조심해라 라는 이런 이제 조세회피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의 약점과 구멍을 잠깐 보면은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실제 적발된다 그래도 재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10% 내외의 아주 낮은 우리가 가산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약점과 구멍인데 국세청은 이 약점과 구멍을 절대 납세한테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조세회피라는 것은 부자들이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로펌에 자문을 하는 거죠. 그 자문을 했을 때 이거를 세금은 납부하게 됩니까? 안 납부하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볼 때 공제를 하더라도 향후 예를 들면 적발 가능성이 낮습니다. 높습니다. 뭐 중간 정도입니다. 라는 우리가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세 회피라는 것은 우리가 수학적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추진 가능성이 높다, 낮다 라는 것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답변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강사의 지식과 경험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이 유튜브 영상을 많은 근로자들이 보고 이 조세회피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해야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가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확실한 제가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법인 세무조사나 개인 사업자 세무조사 때 원청징수, 즉 연말정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야 되지만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제한된 인력으로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추진 금액이 적고 노력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허위 기부금에 대해서만 100만 원 이상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 1% 정도 표본을 추출해서 매년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 조세회피 전략을 정리를 해보면은, 자, 국세청에서는, 개인별, 일자별 카드 지출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금 지출 내역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지출했는지, 아내가 지출했는지, 뭐, 아버지가 지출했는지, 자녀가 지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세무조사를 해서 탈탈 털어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출처가 공제해야 한다는 이 요건을 연말정산 때 무시해도 뭐 큰 문제가 없다라든지 지출 여부에 관계없이 유리한 쪽에서 우리가 몰아서 공제받아도 추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생인 딸의 수업료 우리가 교복 교육비를 아내 통장에서 자동이체 카드 결제를 하는데 이 딸을 남편이 이제 기본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딸의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이렇게 국세청에 질문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공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세피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공제 받아도 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 의료비를 소득이 있는 할아버지가 카드로 지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할아버지가 지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가 공제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회피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뭐 공제받아도 적발 가능성이 낮습니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여러 명인 경우 남편이 우리가 받는 거 그리고 아내가 받는 거 어떻게 적절히 이렇게 분산하는지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만일 부양가족이 6명이다 그러면은 사실 경우의 수가 64가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 납세인명의 이제 맞벌이 부부 이제 절세 계산기에서는 작년까지는 64가지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맞벌이 부부 계산기에도 한 64가지로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부양가족이 6명인 경우. 그런데 올해 저희 납세인명의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에는 맞벌이 어루비를 이제 몰아서 하는 경우의 수도 우리가 3가지가 추가돼서 총 192개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적으로 국세청의 맞벌이 부부 계산기보다도 훨씬 환급세액이 많이 나오는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를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